세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주 금리 인하가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큰 성장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수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년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최근까지도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섹터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내년 이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서 발전량과 설비 용량 측면에서 태양광 풍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도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주가의 흐름은 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에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하반기에 오히려 확 더 빠져버렸죠. 그렇죠. 사실은 올해는 좋았어야 되는 해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리파워 EU 계획이 확정이 됐고 네네. 또 IRA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게 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법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좋았어야 되는데 금리 그렇죠.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많이 빠져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고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무슨 태양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쪽이 태양력 관련하면서 큰 상승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 이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잦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봐야 된다는 것도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 정책들이 다 세팅이 됐는데 네. 그 지원 정책이 나오는데 정책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세부적인 안들도 확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네. 시기인데 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면서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 또는 프로젝트들에서 낮아진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력 체결 가격을 좀 높여주는 식으로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5%를 고점으로 찍고 네. 지금 이제 3%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정책 금리의 인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것은 다 지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하락 이슈를 좀 확실하게 좀 받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 우리가 그리고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만약 된다면 이쪽이 다 없애겠다. 우리 석유 이거 쓰겠다. 화학 에너지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리스크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재선이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의 그 역사를 보면 되죠. 트럼프가 2017년에서 21년까지 이제 재임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센 강도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파리 협약 탈퇴하고 각종 이제 화석연료와 관련된 좋은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 재임 기간이 미국 풍력 태양광에서 사상 최대 호황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가 맨 임기 마지막에 마련해 놓은 5년간의 네.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첫
임기 동안에는 오바마 정책과 계속 진행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IRA가 10년간 지원하는 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IRA 보호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은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 그래요. 초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 다 폐기시키겠다. 그 관련 법안을 다 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네. 근데 미국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미 입법화된 안을 다시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소송에 직면하잖아요. 그렇겠죠. IRA가 통과된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3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돌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상하원을 공화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의석까지 다 가져가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미국 역사상 잘 없었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명령들이죠. 행정명령들은 법이 아니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입니다. 전기차는 연비 규제가 행정명령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행정명령을 바꿔서 하면은 전기차는 실제로 규제받을 수 있겠네요. 1기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첫 기 때도 되자마자 1년 후에 자동차에 대한 연비 규제를 없애버렸죠. 네네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역성장이었어요. 트럼프 그렇군요. 재임 기간 동안. 사실 그때도 잘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거의 힘들 것이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테슬라는 이래 망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웬걸요 그때도 엄청나게 상승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테슬라가 해외로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냥 기본만 지켜주면 돼. 네네네.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갈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작았고요, 전기차 시장이. 네.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내수가 지금은 좀 굉장히 커진 시장인데다가 거기에 이제 연비 규제가 핵심인데 없애버리고 또 IRA 보조금 자체는 못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여러 가지 행정부들에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은 전기차와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하시는 그래야겠네요. 게 좋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태양력 관련해서는 법안이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면은 굉장히 좀 힘든 그거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네. 없었고. 네. 근데 전기차는 이 세부적인 행정 명령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네. 것을 바꾸면은 어느 정도 타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그럼요. 되는 네.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선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전기차와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네. 우리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 많죠. 네, 또 네, 한국 분들이 테슬라 엄청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을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뭐 해상 풍력 그다음에 뭐 이제 파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건 태양력이 많지만 그런 쪽도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은 풍력과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요. 네. 대부분 다 태양광 풍력이고요. 산업의 성장률로 보면 해상 풍력이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이 태양광, 그 다음이 육상 풍력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에너지원들은 서로 이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네. 재생에너지 시장을 요 세 개가 이제 이끌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다 충당시키고 뭐 공장도 돌리고 발전소도 가동되고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신재생 뭐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걸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이제 그 황리 씨 질문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한 10년 전 그렇죠. 있었던 예. 얘기고 요즘 이제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50%한 국가들도 되게 많아요. 나라 자체에서 그럼요. 나오는 에너지 중에 독일은 지금 벌써 50%가 넘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풍력, 태양광을 합치고 거기에 ESS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저장 장치들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화석연료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류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잖아요.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2030년까지는
각 국가들의 목표가 다 있어요. 네. 탄소 감축하는 목표들이. 그 탄소 감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두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보다는 확실히 유럽 쪽이 이런 쪽에는 더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네. 산업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나라도 궁금합니다. 그럼 유럽은 뭐 독일 말씀하셨잖아요. 뭐 40%에서 50%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체를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인프라나 지금 여건이나 상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는 거의 꼴찌 국가이고 네네네. 재생에너지 쪽에서 한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음,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멀죠.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제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와 관련된 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빨리 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좀 위험해요. 아 그렇군요. 탄소국경 조정세 들어보셨죠? 네. 탄소국경세. 그다음 R200부터 네. 시작해서 아리백 지난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죠. 탄소와 관련된 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뭐 반도체를 잘 만들고 뭐 철강을 잘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수출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못하게 있군요. 지금 짜여져 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고 음, 그래서 지금 정부도 최근에는 조금 재생에너지를 대하는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어요. 네네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바뀌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 금리가 인하되면 모두가 다 전 세계가 그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재생에너지는 이제는 뭐 누구나 다 빨리 해야 되겠다. 얼만큼 빨리 해야가 중요한 이런 이제 시장이죠. 네네. 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은 네. 그 전력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또 버전이 나오는데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는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입찰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이번 주 초에 공개가 됐죠. 공개됐는데 작년에는 100메가가 안 됐거든요. 해상 네네. 풍력이. 네. 근데 이번에는 1,400메가가 넘게 입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내는 재생에너지를 좀 해상 풍력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지금 좀 정책적인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산업부도 뭐 풍력 태양광 설비 경쟁 입찰 뭐 결과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점이 좀 뭐가 특징은 뭐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대부분 다 한전이 중심이 된 그 재생에너지 의무 그렇죠. 사용 비율이라고 네네네. 있어요. RPS라고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장기 입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딱 정하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몇 메가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다. 비딩을 해라. 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좀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대부분 다 해상풍력 위주로 해상 됐어요. 풍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해상풍력이 단지가 좀 많이 넓잖아요. 네. 바다니까 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좀 쉽고 그리고 전력망을 갖다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단순하죠. 네. 태양광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조그만 단지들을 막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망을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좀 복잡한데 해상풍력은 이제 그게 좀 편하기 때문에 좀 해상풍력 위주로 정책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정책은 주로 해상 풍력이 네. 많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전환하는데 비용도 많이 좀 들고 있다고. 사실 그 비용 문제가 좀 뭐 옛날에 시간이잖아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집에서 태양열을 뭐 이용하면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좀 많고 그런 에너지를 이제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비용도 지금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기업 주도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가 전환되는 게 내년이 좀 중요한 시점입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늦은 편이죠. 늦은 네. 편인데 늦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다양한 그 기업들이 리스크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도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단가 좀 비싸요. 다른 나라보다. 네. 왜냐하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다 발전 사업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없고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도
입찰량들을 좀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입찰량을 많이 늘려서 많이 늘려서 수요를 늘리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에 좀 수혜가 많이 그렇죠. 갈 수도 예. 있겠네요. 뭐 그래서 해상풍력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해상풍력 네. 관련 우리 업체들은 전부 해외 수출해서 이때까지 다 성장을 그렇다면서요. 해왔거든요. 예. 국내는 시장이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국내가 어쨌든 기가 단위 이상 1000메가와트 이상의 시장이 이제 국내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국내가 마련되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그래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큰 섹터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더 유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는 네네.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표 종목들만 선택하시면 되고 아, 대표 종목들이 다 있습니까?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솔루션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주력이 미국이고 네. 미국 IRA의 수혜를 받는 거고요. 풍력은 두 종목이 있죠.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1위 타워 업체인 CS 윈드. 전 세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도 진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있어요. SK 오션 플랜트. SK 오션 네네. 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대만 시장에만 현재는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생기니까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면 재생에너지는 뭐 사실은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아우, 됩니다. 너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표되는 종목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섹터거든요. 그 선택지 안에서 잘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 중에 인페이지 에너지 좀 예전부터 좀 지켜보고 있는데 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죠. 최근에 좀 페이스도. 반등하고 네. 있죠. 예, 아무래도 좀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같이 네. 좀 인하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제가 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제가 좀 잘 모르는 장르였었는데 네. 예,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죠. 네, 오늘 당첨자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지나고 저는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